과학자들은 우리가 심우주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제작비가 100억 달러를 넘고 발사가 14년이나 연기되었으며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가 제작에 참여한 이 망원경의 이름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망원경이 놀라운 우주 사진을 가져와 알려진 우주의 지도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망원경이 가져온 결과는 과학자들을 화이트보드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발견한 것들은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발견은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즉시 집단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망원경이 심우주의 한 영역을 향해 한 천체의 빛을 포착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측정한 후 손을 떨었습니다. 이 천체는 빅뱅 이후 불과 3억 년이 지난 시점에 존재했습니다. 3억 년이 길게 들리겠지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 것을 감안하면 3억 년은 우주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혼돈 속에서 흩어진 가스와 드문드문 존재하는 원시별들이 중력에 의해 천천히 모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천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밝고 빽빽한 구조를 가졌으며 그 안에 포함된 별들의 총질량은 수억 개의 태양과 맞먹습니다. 불과 3억 년 만에 이렇게 많은 질량을 축적하려면 100%의 효율로 모든 가스를 완전히 별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우주에서 은하가 가스를 별로 바꾸는 효율은 고작 몇 %에 불과합니다.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로 이는 물리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광기를 사용해 이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분해하여 상세한 화학적 바코드로 만들었습니다. 각 원소와 각 물리적 상태는 스펙트럼의 고유한 흔적을 남깁니다. 결과가 나오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스펙트럼에서 매우 특이한 함몰이 1640옹스트롬 위치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이 함몰은 단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천체 안에 차갑고 흩어진 상태의 단일 이온화 헬륨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온의 핵융합 별무리는 결코 이러한 특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온도도, 구조도,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초거대 질량 암흑물질 별일지도 모릅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논문에 작성된 공식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체는 우주에 알려진 그 어떤 것과도 다른 형태입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푹신하며 거의 전부 원시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 구름입니다. 불타는 핵이 없음에도 눈부신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중력에 대항하고 자신을 유지할까요? 바로 암흑물질의 쌍소멸입니다. 이론적으로 암흑물질 입자는 고밀도 환경에서 서로 충돌하고 소멸하여 순수한 열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열에너지가 밖으로 확산되며 마치 영원히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중력의 압박을 버텨냅니다. 덕분에 천체 전체가 영원히 그곳에 떠있게 됩니다. 붕괴하거나 점화되지 않고 그저 빛을 냅니다. 이것은 항성이 아니지만 항성보다 더 빡습니다. 이 천체가 의존하는 연료는 우리가 아직 샘플조차 확보하지 못한 암흑물질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암흑물질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발견일 뿐입니다. 두 번째 발견은 더욱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이 웹 망원경이 보내온 심우주 이미지를 살펴볼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빅뱅 이후 약 6억 년이 지난 우주 배경에서 매우 작지만 극도로 밝은 붉은 광원이 수백 개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부드러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작은 붉은 점, Little Red Dots입니다. 이름은 귀엽게 들리지만 아무도 그것을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밝기를 질량으로 환산해보면 각각의 작은 붉은 점 안에는 거의 우리 은하계 전체 규모의 별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가 이렇게 많은 별을 모으는 데는 거의 140억 년이 걸렸습니다. 우주 탄생 후 불과 수억 년 만에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뜻일까요? 당시 과학계의 반응은 단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불가능. 그들은 이 천체들의 새로운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로 우주 파괴자입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 작은 붉은 점들에 대해 수십 시간에 걸친 특별 분광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스펙트럼이 별들의 무리처럼 보이지 않고 V자 모양의 윤곽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기에서 넓은 발머 방출선이 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출선이 넓다는 것은 내부 가스가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격렬할까요? 이 작은 붉은 점 안의 수소가스는 시속 320만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성은 결코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이 정도의 중력 밀도를 가진 천체는 단 하나, 초거대 질량 블랙홀뿐입니다. 마침내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른바 작은 붉은 점은 사실 두꺼운 차가운 가스구에 겹겹이 둘러싸인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미친 듯이 집어삼키며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이 전체 가스 껍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천체를 블랙홀 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은하의 탈을 쓴 블랙홀인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 우주에서 블랙홀과 그 모은화 사이에는 엄격한 비율 법칙이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전체 은하의 항성 총질량의 약 1000분의 1입니다. 두 개체는 동기화되어 진화하며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블랙홀이 크면 은하도 크고 은하가 크면 블랙홀도 큽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관측한 거의 모든 성숙한 은하에 적용되며 우주의 철칙이라고 할 만큼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블랙홀 별들은 이 철칙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질량을 계산해 본 결과 그 비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블랙홀의 질량은 모은학의 총질량의 10%를 차지했고 어떤 것은 모은하 전체와 무게가 같았습니다. 이는 정상 비율의 100배, 심지어 100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초기 우주의 블랙홀이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이렇게 거대한 괴물로 키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물리학적 엄격한 제약인 에딩턴 한계가 관여합니다. 블랙홀은 주변 가스를 삼키며 성장하지만 빨리 삼킬수록 발생하는 복사압도 커집니다. 이 복사선이 먹이를 밀어내어 블랙홀의 성장 속도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는 깔때기에 물을 맹렬히 붓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속도를 초과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고 가장자리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에딩턴 한계는 우주가 블랙홀의 성장 속도에 설정해둔 일종의 기본 속도 제한입니다. 이 속도 제한 아래에서 가장 초기 별이 붕괴하며 남긴 작은 블랙홀 씨앗이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괴물로 성장하려면 수십억 년이 필요합니다. 우주는 그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과학자들은 직접 붕괴라는 가설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원시가스 구름이 별 형성 단계를 완전히 건너뛰고 곧바로 초거대 블랙홀 씨앗으로 직접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이 입증된 바 없는 지름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블랙홀들이 어떻게 모은하보다 1000배나 빨리 성장했는지를 말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해답 없이 남아있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는 심우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지구에서 조금 더 가까운 불과 280광년 떨어진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TOI 561b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 행성의 모항성은 나이가 약 100억 년으로 매우 오래되었으며 태양 나이의 2배입니다. 이 행성은 그 모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궤도 반경이 160만 킬로미터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성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40분의 1에 불과하며 공전 주기는 10.5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항성에 너무 가까운 나머지 이 행성은 조석 고정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항상 한 면은 항성을 향하고 다른 면은 우주를 등지고 있어 영원한 낮과 영원한 밤이 지속됩니다. 표준 행성 모델에 따르면 이 행성은 벌거벗은 암석 덩어리여야 하며 남면의 온도는 섭씨 2700도에 육박하여 대기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항성에 이렇게 가까운 행성의 대기는 진작에 항성의 복사에 의해 날아가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모항성은 이미 백억 살이나 되었습니다. 100억 년 동안 지속적인 폭격을 맞았다면 이 행성은 이미 반복해서 새까맣게 타버린 돌덩어리여야 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37시간 동안 연속으로 이 행성을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실측 온도는 섭씨 1, 760도로 예측치보다 거의 0도나 낮았습니다. 더욱이 스펙트럼의 몇몇 특정 파장대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온도가 0도 낮고 특정 파장대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행성에 매우 두꺼운 대기층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관측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시 대기가 이미 오래전에 날아가 버렸다면 웹 망원경이 관측한 이 대기층은 나중에 다시 생겨난 것이라는 가능성 하나만 남습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남면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항성의 빛을 받는 방구 전체에는 고체 함석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전부 끓어오르는 용암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용암바다는 절대 멈추지 않는 행성 엔진과 같습니다. 마그마 속의 휘발성 원소들이 끊임없이 끓는 점까지 가열되어 위로 증발합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대기층에 새로운 기체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기화된 암석일 수도 있고 고농도의 이산화탄소일 수도 있으며 다량의 수증기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항성이 대기를 한 겹씩 태워날리고 아래에서는 용암이 대기를 한 겹씩 보충하고 있습니다. 파괴와 재탄생이 이 행성에서 끝없이 순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성에 너무 가까운 행성들은 이미 죽은 별이라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TOI 561b는 명백한 관측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이 거대한 변수를 놓쳤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번째 발견은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 돋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웹 망원경을 빅뱅 이후 약 8억 년이 지난 어느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심우주 관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송된 이미지에서 그들 잉투 인나가 극도로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이 5개의 은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력장이 서로 얽히고 찢기며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병합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웹의 오중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분광기를 사용해 충돌 영역의 가스를 분석했고 강렬하고 균일한 이온화 산소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이 신호는 전체 시야에 퍼져 있었고 5은하 사이의 허공으로 확산되어 은하계 전체보다 더 큰 수십만 광년의 범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무니없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주 빅뱅은 단 3가지 원소만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소, 헬륨, 그리고 극미량의 리튬입니다. 산소는 초기 우주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산소는 오직 항성의 중심부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으며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한 과정에만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게다가 그것은 단일 은하 내에 소량의 산소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웹 망원경의 데이터에 따르면 대량의 산소가 5은하 사이 수십만 광년의 허공에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거운 원소들을 은하의 중력 우물 밖으로 내보내려면 수천 개의 초신성이 동시에 폭발해야 하며 수억 년 동안 계속 타올라야 충분히 강력한 은하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더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별들이 형성되고 그들이 다 타서 죽고 2세대 별들이 생겨나고 2세대 별들 역시 죽어서 충분한 은하풍을 만들어내고 5개의 독립된 은하가 서로를 찾아 병합을 완료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더하면 8억 년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빅뱅 이후 불과 8억 년 만에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사실은 초기 우주에서 은하의 진화 속도, 무거운 원소의 축적 속도, 우주 구조의 형성 속도가 모두 우리의 물리학 이론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빨라서 우리의 기존 뼈대 중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발견은 규모가 가장 작지만 우리 자신의 기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약 500광년 떨어진 곳에 형성 중인 젊은 항성계가 있습니다. 바로 카멜레온 자리 엑스이테입니다. 중심 항성은 아직 매우 젊으며 회전하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원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성을 만드는 원자재 창고입니다. 이 항성계의 외곽에는 막 형성된 가스 거대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행성의 중력은 그 주위에 위성 원반이라고 불리는 더 작은 2차 원반을 형성했습니다. 이 구조의 역할은 단 하나, 바로 위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웹 망원경의 중적외선 기기를 사용해 주원반과 위성 원반의 화학 성분을 각각 분석했습니다. 주원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수증기, 기본 규산염 등 표준 건축 자재들이었습니다. 탄소 분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 원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짙고 복잡한 탄소 화학 신호가 가득했습니다. 탄소뿐만 아니라 벤젠도 있었습니다. 벤젠은 복잡한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벤젠을 합성하려면 대량의 사용 가능한 원시탄소와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성 원반이 있는 환경은 극도로 춥고 행성이 수많은 별빛을 가리고 있어
복잡한 유기분자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복사와 열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창고에 밀가루가 없는데 진열대에는 어떻게 케이크가 가득할 수 있을까요? 행성 형성에는 철칙으로 여겨지는 원칙이 있습니다. 항성과 그 전체 행성계는 동일한 성간물질 구름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화학적 성분 배합은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원반에 있는 것만 행성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주적 규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카멜레온 자리 XETA 항성계는 이 철칙을 정면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전체 항성계의 재료를 공급하는 주원반에는 측정 가능한 기체 탄소가 전혀 없었지만 주원반으로부터 물질을 직접 공급받는 위성 원반에는 탄소 분자가 넘쳐났습니다. 이는 마치 텅 빈 항아리에서 물 한 사발을 가득 퍼낸 것과 같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가스 거대 행성 주변의 이 국부적인 환경은 수동적인 물질 수집 고리가 아니라 매우 고도로 활성화된 독립적인 화학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환경은 먼지 입자 깊숙한 곳에 갇힌 고체 탄소를 자체적으로 추출하여 기화시킨 다음 우리가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속도로 복잡한 유기 분자를 빠르게 합성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성의 형성이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수동적인 상속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성 원반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립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과거 달이 형성될 당시 지구 주변의 위성 원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달의 탄생을 이해하고 있다고, 태양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우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발견을 나란히 놓고 보면 모두가 한 가지 똑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주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에서 500광년 떨어진 위성 원반부터 우주 탄생 후 3억 년이 지났을 무렵의 암흑물질 별까지 제임스 웹 망원경은 모든 규모에서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하며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우주를 설명할 때 모든 것은 빅뱅에서 시작되어 순서대로 천천히 진화해왔다 라고 말하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발견은 그 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우주는 천천히 작동하는 태엽기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는 전속력으로 연소하는 엔진에 더 가깝습니다. 매 순간 모든 규모에서 실시간으로 창조하고 재조합하며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속도는 우리의 모든 모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과학자들 중 그 누구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력 이론을 수정하고 블랙홀의 형성 경로를 재구성하며 행성의 화학적 진화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어디서 틀렸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바로 물리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정확한 좌표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5가지를 찾아냈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시대의 가장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인식이 새로운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침내 충분히 강력한 망원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벽 너머의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말입니다. 벽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